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2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요. 관련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연내 처리 불가능해졌습니다. 총선에 올인하는 현 국회의 상황이라면 앞으로 이 특별법이 과연 통과될 수 있을까라는 불안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이신 김경영 씨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이 기억들 정말 아픈 기억이실 텐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어떤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옥시싹상 이제 옥시 제품을 이용을 해서 피해를 입었고요. 네, 2007년도에 이제 첫 아이를 이제 유산을 하는 경험을 시작으로 해서요. 네, 2008년도에 이제 다시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마저도 잃을 수 있는 절박 유산으로 병원에서 생활하다시피 하면서 지켜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증 천식이 발현해서 이제 호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증 천식에 시달리고 있고요. 네, 아이 같은 경우는 2009년 5월에 출산을 했는데 출산 열도 되지 않아서 이제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대학병원으로 실려가는데 좀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는 이제 뭐 폐기능이 55%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로 네. 천식과 폐 질환을 인정받은 상태이기는 하죠. 네. 아이도 지금 10살 정도가 됐을 텐데 그러면 아이의 상황도 이 폐에 심각한 지금 그 아픔, 지금 상처가 있다는 이야기네요. 네, 그렇죠. 일반인들이 이제 폐 기능을 100%로 본다면 저희 아이는 지금 55%밖에 남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리고 2007년도부터 계속 이 옥시 제품 사용하셨기 때문에 첫째 아이의 유산도 이 옥시 제품, 이 가습기 네. 살균제 때문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럼에도 이제 국가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죠. 네.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태아 시절부터 피해를 입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출산 이후 천식과 이제 폐질환만을 인정하고 있어서 네. 엄마가 폐질환 1, 2단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태아 질환을 판정하고 있지 않는 상태예요. 네. 그러면 이번에 정부가 이 우리 김경영 씨와 이 자제분의 피해를 일정 부분 인정했다고 알고 네. 있는데 어떤 부분을 인정해 준 거죠? 사실 저희 아이하고 저 같은 경우는 최초 피해 판정을 이제 국가에 의뢰를 했을 때 네. 폐질환, 그러니까 이제 중심소엽성 폐섬유화라는 질환에 의한 그 피해를 4단계,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음이라는 판정을 받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폐기능이 55%밖에 없는 아이가 폐질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의아한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이에 대한 폐 심사를 다시 해달라고 재심사 청구를 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발표한 12월 24일 날 발표한 피해구제위원회에서 판정한 결과는 저희 아이는 3단계로 이제 가능성 뭐 없다라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그런 이제 단계로 상향 조정은 됐지만 네네. 실질적으로는 피해 인정이 된 것은 아니에요. 현재 법상은 구제 개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피해를 인정한 것이라서 경미한 피해를 인정하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같거든요. 네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이의 지금 폐기능 상태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저의 지금 이제 폐기능도 마찬가지로 떨어지고 있고 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제 재재심 심사를 다시 넣을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어머님, 실질적으로 네. 그동안에 이 지금 제대로 이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이 상황, 근데 여기까지 오기도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최초에 이 접수를 한 것 자체가 인지를 하고 제가 이 피해를 인지를 하고 접수를 한 것이 2016년도예요. 네. 2016년도에 접수를 해서 지금 2019년 말이잖아요. 네. 만 3년 6개월이 넘는 시간 만에 판정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안에 저희가 얼마나 많은 병원을 뛰어다니며 얼마나 많은 신체 감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서류들을 띄어서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만나가며 증명을 해야 되겠어요. 저희가 얼마나 많이 아프다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고 네. 이런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뭐 저희가 병원 이사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병원을 한두 군데를 다녔던 것도 아니고 네.
또 대학 병원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네. 네, 그러면 그 작은 병원에 가서 그 의무 기록지까지 전부 띄어야 하고, 또 이제 뭐 일부 병원비를 보전받기 위해서 10년도 더 지난 2008년도, 2007년도 이때 그 병원 영수증과 약국 영수증을 띄어와야 하고, 없다 그러면 뭐 국세청을 뒤져서라도 찾아오라고 하는데 국세청에서도 그만큼을 보관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저희 의무기록지만 해도 10,000장이 넘어가는데요. 네. 그러면 그 10,000장을 띄기 위한 비용은 또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만 해도 200~3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조차도 전혀 고려받지 않고 모든 것을 피해자가 직접 나타나서 직접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피해는 직접 증명해라. 지금 이게 정부의 그 방향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요, 피해자들이 내몰리는 상황은 너무 가혹한 거죠. 지금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처음 이야기된 게 벌써 8년 가까이 된 상황인데 그때 이후로 지금 이 문제는 결국은 제대로 이런 그 독성이 강한 살균제를 관리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 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이 제조사의 책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도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런 피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보상 또 제대로 된 어떤 그걸 증명하기 위한 도움도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이 큰 문제가 계속적으로 피해자들이 모든 걸 증명해야 되는 상황으로 왜곡되고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업 친화적인 정책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기업과 워낙에 친화적인 그 정책들을 펴다 보니까 이 규모가 지금 알 수가 없는 규모잖아요,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사망자만 1,500명이 넘고 신고 피해자만 6,600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면 그 신고자만 이런데 지금 추정하기에는 중증 피해자만 4만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정도잖아요.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정부나 기업이나 부담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방어적으로 이제 피해를 축소하는 쪽으로 이제 모든 정책들이 이제 생산되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현재까지 처벌을 받은 사람은 옥시 글로벌 기업인 옥시에서 신현희 사장이 받은 거 말고는 아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정말 그런 부분들 형사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이런 피해들은 너무나 지금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사 자체가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황들인데 정부가 그래서 더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정말 적극적으로 개입해줘야 돼요. 어렵게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하고 실천하겠다라고 나온 이제 특별조사위원회, 이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이제 대통령 특별 보고서라든가 혹은 이제 특검으로 가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이런 조사에 대한 발표 권고안 같은 것들을 발표해서 제대로 권고한 대로 시행이 되는지에 대한 이제 감시 체계를 구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달라고 저희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미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법안도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개정안 상임위도 통과해서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언제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법안이 갖고 있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만족할 만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법안 자체도 문제가 많았습니까? 법안 자체도 저희가 최초에 이제 제시하고 좀 개정하고자 했던 부분에서 정말 많은 부분이 후퇴가 됐어요. 후퇴를 했던 건 저희 피해자들이 정말 피눈물을 머금고 법사위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을 머금고 정말 후퇴를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그 환노위만 통과를 하고 법사위에는 이제 상정이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피해자들도 12월 26일 날 저희 피해자 단체들이 전체가 성명서를 냈어요. 이제 이 부분들을 빠르게 법사위를 열어서 통과하고 국회에 상정을 시켜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저희가 아무런 저기가 없으니까 뭐 여상구 위원장이나 김도읍, 송기현, 오신환 간사님들한테 문자 행동까지 하고는 있는데 전혀 반응들은 없으세요. 그럼 저희가 정말 양보한 개정안인데 여기에 네. 이제 가장 중요하게 담겨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쨌든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네,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해 구제 이 건강 범위를 이제 확대하겠다. 확대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그 폐 일부 질환과 천식등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질환만을 피해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개정안에서는 건강 피해를 이제 좀 확대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건강 피해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완화를 시켰어요. 네. 저희 그 제5조에 이제 그 저희 인과관계 추정을 이제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그 조항을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노출 사실이 확인이 되고 네. 노출 이후 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됐다라는 사실만이 인정이 되면 피해로서 추정을 하겠다. 네, 추정을 하면서 그 피해 가해 기업의 그 입증, 그러니까 이제 그 가해 기업의 제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지 않는 이상, 네네. 피해로서 그것을 인정하겠다라는 법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법안이고 특히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란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하고 이 법안 꼭 통과돼야 되는데 지금 법사위도 통과하고 있지 못하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법안이 결국 이런 식으로 머물다가 폐기돼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국민적으로 이 관심을 갖고 촉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꼭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한 말씀 더 곁들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들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국회도 이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것을 이제 이제 총선용으로 이제 총선 선전용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직접 피해자들의 아픔을 이제 받아들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빠르게 이 법안을 통과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마찬가지로 이것들에 대한 사후적 관리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도 이제 바른 권고안을 내세워서 제대로 이제 피해가 구제가 되고 조사가 이루어져서 진상 규명이 될 수 있고 피해자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체계적인 그 지원 방안이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부분 정말 이번에 꼭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될 부분이 바로 이 가습기 살균제 관련 법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